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고발 전문의시네. 문재인 고발 또 했어요? 몇 번째죠, 이번이? 아이고, 저는 뭐 셀 수가 없고요. 네. 한 30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뭘로 문재인 고발한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문재인, 이재명이 자꾸 생각하잖아요. 뭘 얘기할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이제 고발하려다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네. 이번에 이제 했는데 먼저 그 문다혜 딸이 네. 그러니까 딸이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산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숙식을 해결했죠. 숙식을? 사위하고 뭐 다 전부 같이. 사위가 아마 제가 할 때는 이혼한 후인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문다혜가 자기 자식도 데리고 가서 청와대에서 살았거든요. 예.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고손실죄에 해당이 돼요. 아, 국고손실죄. 예.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뭐 명확하게 법으로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 근데 적어도 밖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여력이 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고의적으로 산다면 그거는 내 생활비를 줄이고 내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뭐, 거기서 청소, 도우미 다, 청소, 직원들이 다, 문다혜 방까지 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요. 제가 볼 먹는 때 것도, 주거비가 해결되고. 먹는 것도 밥만 먹습니까? 이것저것 다 그게 국가 돈으로 하는 건데. 예. 그럼요. 거기 요리사가 다 맛있는 거 최고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이렇게. 그다음에 수도세 아끼죠, 전기세 아끼죠, 가스 요금 아끼죠, 예. 그러면 식비 아끼죠. 이 국고손실죄가 문재인한테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김정숙한테 뭐 들어가는 총 겁니까? 4명입니다. 총 4명이 네 명. 들어가는데요. 누구예요? 일단 문재인, 네. 김정숙, 문다혜 이 3명은 당연히 세트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처리자가 있어요. 특가법에 의하면은 예. 원래는 그 회계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국고손실죄이기 때문에 예. 그 이 사람들에 대한 회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은 공모를 같이 이제 공범으로 묶어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 그렇군요. 오늘. 예.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또 그 뭐 한박도 그것도 고발했다면서요. 2017년에. 그렇죠. 한박도라고 다 아시죠? 한박도 예전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뉴스가 많이 터졌는데 네.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서해에 있어요.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까지 존재합니다. 네. 우리나라 제가 등기부까지 뗐어요. 예. 제가 요거 자료를 이제 드릴 테니까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나라 등기도 돼 있고 요게 그 NLL 북방 한계선에 그 밑에 존재해요. 남쪽에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네. 곧바로 북한이 여기에 들어와서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예. 요새화 작업을 시작해요. 아. 그래서 문재인이 되자마자 북한에다가 우리 땅을 헌납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는 용산 땅 그거 중국에다 팔아먹어가지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박도는 이제 북한에다가 팔아먹어가지고 팔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도 안 받고 줬어요. 거기는. 바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중국에는 돈 받고 팔아먹은 거고 예. 한박도는 그냥 공짜로 갖다 바친 거예요. 북한에다가. 자, 그럼 이건 어떤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적죄는 확실히 되고요. 이적죄.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적죄로만은 좀 아쉽겠다 해서 예. 제가 여적죄를 갖다 붙였어요. 여적죄. 그 여적죄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죠? 여적죄는 이제 원래는 북한 이제 적국에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항적한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박도를 갖다 바침으로써 거기에 북한군이 지금 내려와 있고 예. 북한군이 당연히 총구를 우리나라를 향해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적국에 합세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 적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라고 이거를 갖다 바친 거니까. 아, 그래서 여적죄가 그래서 되는구나. 이거는 여적죄도 걸린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어.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을 했어요. 문재인을. 언제 고발했어요? 이거 지난주 말에 했고요. 아, 이거 지금 지금이 수요일이니까 하여튼 한 2, 3일 내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예. 예,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다 했다. 그다음에 예, 다 했어요. 문재인 국고손실죄와 함께 이적죄, 여적죄도 고발했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거 뭐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재명이 이것도 요번에 뭐 허위사실 공표죄가 또 고발당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요. 예.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 안 한다. 그래,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황당했거든요.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어요, 제가. 아, 부정부패의 대명사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중에 제일 숫자가 많잖아요. 죄목이. 재판 걸려있는 것도 4개나 되고. 5개. 5개구나, 재판이. 지금 25일에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요. 네.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느냐. 네.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 아이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 아이고, 야.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지 비상식적인 그런 짓을 왜 하겠느냐. 아이고. 그리고 아내가 뭘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논리가 참 웃긴 게 그렇게 치면은 이 세상에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아니 네. 도둑놈 잡아오면은 아니 내가 도둑질을 왜 하겠느냐. 이러면 끝나는 거고 사기꾼 잡아오면은 아니 내가 사기를 왜 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그래서 아니, 이것도 이 사람이 고발했어요?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3일 전에 했고,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만 재판을 벌써 2번 받았잖아요. 예. 지금도 받고 있고 예전에 권순일 재판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죄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지금 재판 받는 게 다 부정부패에 의한 재판이에요. 예. 아니 대장동, 백현동 업무상 배임 이게 대표적인 부정부패죠. 예. 그다음에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도 부정부패죠. 예.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점심 사준 거, 점심 사준 것도 엄청난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나는 부정부패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허위사실이죠. 그리고 그걸로 재판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어저께 TV 토론에서도 보니까 마지막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막 공격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나? 대장동 비리에 뭐에 쭉 나열하니까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네요. 증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대북 송금도 그렇고 증거가 어디 있냐? 검찰이 그냥 잘못 기소한 거지 자기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증거가 진짜 없는 겁니까?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증거가 없으면은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증거도 없이 막 기소했다 이거야. 지금 이재명 얘기는 어저께 한 얘기가. 그럼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안 믿고가 아니라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증거가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증거가 없다는 걸. 본인이 볼 때는 그렇죠. 본인이 볼 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요 평가에 좀 소지가 좀 커요. 그 부분은. 근데 너무 웃기죠. 언론에서 나온 증거만 해도 벌써 수백 가지인데요. 그건 언론이 잘못 쓴 거라는 거지 이제. 언론이 잘못 쓴 거면은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야죠. 아니 그건 자기 알 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이미 이재명한테 보고가 다 들어갔다 대면 보고했다라는 얘기만 벌써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있네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그렇지. 진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재명한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들어갔고 결제가 됐다.
그게 증거거든요. 결제한 게 증거예요. 이 오리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 나 참 이거. 자, 그럼 이제 열심히 고발하셨는데, 아니, 고발하면 수사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예? 수사는 하는데, 예. 수사 의지가 과연 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 하는 짓들 보세요. 갑자기 한덕수 총리랑 뭐 최상목 불러가지고 예. 수사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 갑자기 출국 금지를 때리고 아니 출국 금지는 문재인 이재명을 해야죠. 예. 왜 갑자기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서 뭐 저는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고발한다. 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저는 무조건 해요. 왜냐면 수사 안 한다고서 고발 아무도 안 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 되죠. 잘했어요.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부정선거 의심된다고 투표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발함으로써 일단 국민들에게 이런 비리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찰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런 걸 고발장을 쓰면 그걸 일단 읽어볼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그렇지. 수사관들. 그러면은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검사들, 경찰들 교육시키려고 이거 고발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 목적도 있네.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구주화 변호사의 그 애국 변호사로서의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맞아요.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예. 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저 상기가 됐고 그 바람에 맞아요. 저 애국 우파들이 많이 결집이 됐고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구주화 변호사의 이 고발 작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주화 변호사의 이 고발 작전 응원합니다. 자, 국민도 계속 고발합시다. 네.